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작년까지는 무역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부터 제가 관세법으로 과목을 바꾸게 됐어요. 바꾸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기존에 관세법을 좀 좋아했었고 수험생 때도 좀 했었었는데 이번에 좀 학원도 새로 바뀌게 되면서 좀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 그에 따라서 이제 1차 관세법이랑 2차 관세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1차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1차를 안 보시고 바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1차를 보셨던 분 중에 합격을 하시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합격을 하시면 더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 2차를 목표로 한다면 이번 합격하지 못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상치 못하게 일정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아마 내년에는 원래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7월 달을 예상으로 6월 또는 7월 정도 생각해서 1년 정도 준비를 더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관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관세법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2차를 처음 접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게 법이에요, 법. 그쵸? 법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 그 채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점 포인트라고 말씀드려보면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도인 것 같아요, 정확도. 네, 정확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출제를 하게 됐을 때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의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법 규정일 것 같아요. 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물론 법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조문을 잘 쓸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도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 있겠지만 법 규정을 암기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그 단순하게 어떤 이해도를 묻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을 암기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도 암기를 잘하고 쓸 수 있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이해를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암기를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기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로 따져보면 이해가 먼저 바탕이 되고 암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하시든 이해를 못하든 암기는 결과적으로는 나와야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좀 과목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일련의 절차들을 잘 내용을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암기를 해서 쓸 수 있다면 그 법에 맞춰서 쓸 수 있다면 높은 점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해는 했지만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즉 암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단순하죠. 관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냥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 같고요. 암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차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본교재 가지고 계시죠. 기본교재를 봤을 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기본서를 보시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 과목 그 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했을 때 법에 대한 내용들, 시행령에 대한 내용들,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하는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을 공부하실 때 법 규정을 바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서로 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은 기본서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을 복습을 하실 때, 정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저희 법제처 같은 데 가보시면 저희 3단으로 된 거 있잖아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를 보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보세 운송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목차가 많잖아요. 보세 운송의 의의, 보세 운송의 신고, 승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목차 순대로 정리를 하기보다도 그냥 그 해당되는 법조문을 봤을 때 법에 어떻게 나와 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령에서 어떻게 위임을 받아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가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있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법과 법을 말씀드릴 때는 기본적으로는 법의 내용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세한 것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시행령 정한다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법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뒤에 시행령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구조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법 적용의 해석 원칙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28회 관세사 시험 문제였었는데 그게 뭐냐면 법 제5조, 6조, 7조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가 법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 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1조부터 맨 뒤에 나온 조까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장은 몇 조부터 몇 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절로 나눠 봤을 때는 1절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통관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할 때 법 제226조에서 228조에 보면은 기본적인 그런 통칙이 나옵니다. 세관장이 확인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의무사항들이 있으면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이행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통관 표지를 부착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문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묶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서만 보고 계시면은 이게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틀린 문제 찾는 거잖아요. 틀린 보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1차랑 2차랑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그림을 본다고 했을 때 틀린 그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 중에서 틀린 게 뭐뭐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고를 수 있으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틀린 것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림 자체를 그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람을 그린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형상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머리, 팔, 다리 이렇게 있잖아요. 몸통도 있고 그 전체 모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자세하게 그려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그린다고 했을 때 나는 전체 형상 중에서 일부는 모르고 예를 들면 머리는 잘 그릴 수 있고 다리는 잘 그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팔이 없다거나 다리가 없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방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로 봤을 때 이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까 법의 경우에는 제가 장, 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선 파악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조금씩 자세하게 내용들을 그려갈 수 있도록 반복도 하면서 암기도 해가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강의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저는 암기보다도 이해에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려보면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 암기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잊어버리게 마련인 것 같아요.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두 문자 방식으로 해서 앞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걸로 가긴 가는데
그 전에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때로는 암기가 안 되는 것들도 내용을 풀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이해를 좀 많이 시켜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건가요? 물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관련 법 규정에 대한 해설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조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조문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어떤 저희 그 실생활에서의 뭐 실무적인 거에서의 어떤 사례 같은 걸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겁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암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암기식을 이렇게 드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암기식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인 그림이랑 좀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방식대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강사가 모든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전문직 시험이잖아요. 전문직 시험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방식이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내용들을 그대로 암기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방식을 잠깐 버려두고 좀 스스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험생활을 할 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공부했던 게 있잖아요. 하루하루 공부한 것들이 있으면 공부한 것들을 맨 마지막 시간에는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바로 자기 직전에 뭐 시간을 내 가지고 빈 종이를 꺼낸 다음에 거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했던 게 뭐뭐가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스스로 녹음을 해보는 거죠. 핸드폰에다가 이제 음성 녹음해가지고 스스로 말을 해보는 거죠. 오늘 내가 공부했던 거에서 관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공부를 했고 그 안에서는 어떤 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녹음을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 끊었다가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녹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와중에 녹음된 걸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엑기스처럼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디가 중요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 과목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를 해서 그 안에서 키워드를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그 출제 경향을 보시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보세 구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목차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목차, 뭐 보세 제도의 뭐 의의, 그다음 보세 구역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출제 그 문제를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허 보세 구역에 뭐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차를 스스로 만들어서 답안을 쓰는 것들을 요구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목차를 주어진 다음에 주어진 내용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차라고 하는 것들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 뿐입니다. 목차를 쓰라고 나오진 않아요. 시험장에서. 뭐 시험장에서 어떤 목차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어진 내용들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물어보는 게 뭐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목차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사람 그림 말씀드렸었잖아요. 전체 형상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안에서 좀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도 목차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암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과목을 바꾸면서 조금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더 준비 많이 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차 보고 나서 1차 관세법 했기 때문에 2차도 쉽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차랑 2차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1차 끝나고 2차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1차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제 많은 각오를 하시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이제 한번 하시면은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보다도 내가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내가 8시간 정도가 제일 최선인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 시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8시간, 10시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할 수 있다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그 사람 중에 그 주변에 봤을 때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꾸준함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의지가 앞서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뭐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뭐 중간중간 손을 놓아버린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시간을 허투루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시험을 하루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요. 누구는 다쳐서 이제 시험 못 보는 사람도 있었고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들 또는 뭐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서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먹고 내가 지금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시점에 여기를 좀 집중하셔가지고 조금 빨리 수험 생활을 끝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관사 되고 나니까 그 공부했던 것보다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관사 되고 나면은 굉장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바 다 이룰 수 있도록 좀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관세법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답변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